안녕하세요. 저희는 시약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무사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150 연구소의 소장 백사나 연구원 동민경입니다. 저희는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수과학적 문제를 떠올려 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과대연구 기간에 실험실에서 겪게 되는 문제들이 많이 떠올랐는데 과대연구 기간에 실험실 기기를 반납할 때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을 불편함을 느꼈고 화학실에서 시약을 찾을 때 검색이 어려워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과대연구 기간에 실험실에서 어떤 문제점이 더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실험기기 총 개수와 반납 여부 관리가 어렵고 시약 단량 파악이 쉽지 않은 점, 시약 검색 시 목록에 화학식이 일정하지 않은 형식으로 등재되어 있다는 점 등이 평소에 겪고 있는 불편함으로 꼽혔습니다. 따라서 실험실 기기 및 시약 관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문제점을 개선해 보자고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저희의 페르소나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실무사님의 입장에서 문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실무사님이 남은 시약의 양과 기기의 이용 현황 및 반납 여부를 쉽게 체크하실 수 있도록 하여 수고를 덜어드리고 필요한 기기와 시약을 찾는 시간을 단축하여 선생님, 실무사님과 학생들 모두에게 편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문제 해결 아이디어를 구상하였습니다. 우선 학번을 입력하고 기기 및 시약을 대여나 반납한 후에 그 내역이 기록되도록 하고 프로그램에 이용될 수 있도록 실제 실험실에서 받아온 데이터를 토대로 기기 및 시약 목록을 정리합니다. 시약 검색 시 여러 형태의 화학식을 검색하면 원소 개수를 더해서 분자식으로 변환해 검색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이를 위해 시약 목록에 화학식을 등록합니다. 시약의 원래 양을 등록한 후 사용량을 입력하면 남은 양을 계산해주고 구매하면 구매한 양만큼 추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실무사님이 확인하실 수 있도록 기기 및 시약 이용 내역이나 미반납 학생이 기록되도록 하고 코드의 시뮬레이션을 위해 랜덤으로 팀을 생성해줍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저희의 MVP가 되었고 하나하나 열심히 해결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프로토타입입니다. 전반적인 코드에 Q가 많이 쓰일 것으로 예상돼서 일단 배운 Q 클래스를 입력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위해 랜덤 팀을 생성하는 코드입니다. 앞에 코드는 학년별 2명의 학번을 랜덤으로 숫자를 골라서 만드는 코드입니다. 학번을 랜덤으로 같은 학년에서 2명을 골라 두 학번과 Q를 원소로 하는 리스트를 더 큰 리스트에 넣었습니다. 여기서 Q는 반납, 대형 기기를 기록하기 위함입니다. 학번이 한 자릿수면 0을 붙여야 돼서 두 자릿수인 케이스와 나누어서 코드를 처리했고 전체 과제 연구하는 학생 중에 같은 학생이 여러 팀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므로 한 팀이 만들어질 때마다 전체 리스트를 폴문에 돌려 중복되는지 확인하고 중복되면 리스트에 넣지 않게 해서 40팀만 생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실행 결과에 학번이 겹치는 경우가 생기곤 했습니다. 코드를 보니까 이미 만든 학번을 큰 리스트에 추가한 다음에 그 학번이랑 기존에 같은 학번이 있으면 체크포인트를 false로 만드는데 이 체크포인트가 아무 기능을 하지 않고 그냥 중복을 검사하던 반복문이 브레이크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드의 순서를 바꾸고 false라면 append 되지 않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앞서 말한 내용대로 코드를 수정한 것이고 중복 없이 40팀이 깔끔하게 나왔습니다. 다음은 화학식 검색에 쓸 함수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chemf라는 함수를 정의하여 화학식의 원소의 개수를 세서 원소의 개수를 대응관계로 하는 딕셔너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단계별로 해보고자 먼저 괄호가 없는 경우를 생각해봤는데 맨 처음 대문자 이후부터 뒤에 오는 게 소문자인지 숫자인지 대문자인지 문자열이 끝나는 경우인지 구분하여 코드를 짜야 되고 시약 목록의 숫자는 최대 두 자릿수일 테니까 다시 숫자는 한 자릿수인지 두 자릿수인지 경우를 구분해서 한 종류의 원소와 그 개수를 딕셔너리에 넣는 한 세트를 끝내고 다시 뒤에 올 대문자에 대해 반복하는 걸로 코딩을 해야 했는데 Q가 기존에 가지는 기능만으로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빼버린 원소를 다시 넣으려면 맨 뒤로 가서 다시 사용하려고 NQ와 DQ를 반복해야 돼서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Q에 속성을 추가했는데 DQ를 할 때 할 문자가 없다면 빈 문자열을 리턴하도록 피크1이 각각 먼저 나올 원소와 그 다음 나올 원소를 확인하는 기능을 하도록 Q를 수정했습니다. 그런데 인덱스 값을 잘못 입력해서 여기서 제가 짠 코드에서는 피크는 맨 뒤 원소, 피크1은 뒤에서 두 번째 원소를 확인하는 오류가 발생했는데 나중에 수정합니다. 그래서 앞서 생각한 아이디어대로 맨 처음 대문자에 DQ를 하고 그 다음 피크로 보는 게 네 가지로 나뉘니까 그 상황에 맞춰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당연히 실행 결과는 에러가 났고
숫자에 3이 카운트된 게 아니라 원소로 취급이 되는 오류가 여기 보시면 발생했습니다. 오류가 왜 났는지 이때는 깨닫지 못했어서 일단 괄호와 여러 자릿수의 숫자까지 확장을 일단 해보았는데 DQ 한 개 열린 괄호면 닫힌 괄호가 나올 때까지 새로운 큐에 넣고 그 다음에 따라올 숫자를 곱해서 원래 딕셔너리의 원소를 개수별로 추가하고 피크1 개 숫자일 동안 y를 써서 숫자를 다 DQ해서 원소 개수를 세는 걸로 확장했습니다. 당연히 계속 오류가 떴는데 인덱스 값이 틀린 것을 찾아서 수정하였고 이후에는 제대로 코드가 실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기와 시약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지약실은 보시는 대로 대여 반납이 되는 소모성이 아닌 물품과 소모품을 분리한 시트를 각각 하나씩, 소모품이 아닌 시트 하나, 모두 포함한 시트 하나, 총 4개의 시트를 정리했습니다. 화학실은 시약 목록에 영어만 써있고 그나마 써있는 시약도 다 대문자로 돼 있어서 그리고 수화물도 괄호 없이 표기돼 있어가지고 화학식을 다 찾아서 입력하고 코드를 쓸 수 있는 상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 후에 학생과 실무사 선생님들이 여러 기능 중 택하여 편리하게 기기 대여, 반납 및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수행하는 코드를 작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기기를 대여하는 코드, 그리고 여기에는 기기를 반납하는 코드와 시약 검색 및 사용량을 입력하는 코드를 짰습니다. 그런데 시약 검색과 시약 사용량 입력 코드에 딕셔너리의 키 값에 딕셔너리가 들어갈 수 있는 줄 알고 시약 원소 수를 가진 딕셔너리를 키, 잔량을 반려값으로 하여서 딕셔너리를 만들고 코드를 짰는데 딕셔너리에 키에 딕셔너리가 들어갈 수가 없었어서 에러가 떴고 그래서 코드를 다시 짜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시약의 존재 여부 이외에도 이성질체도 확인을 시켜줘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엑셀에 있는 화학식을 딕셔너리를 키로 하여 대응되는 값이 각각 잔량과 영어명인 두 딕셔너리로 나누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것들은 다시 수정한 코드들이고요. 그러고서 다른 방식으로 원소 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짰는데 딕셔너리 키를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여서 리스트를 만드는 sorted라는 함수가 있어서 입력받은 화학식과 엑셀의 화학식이 일단 원소의 종류가 같은지 확인하고 같으면 또 그 요소들이 같은지 포문으로 돌려서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모두 동일하다면 캠프 함수로 딕셔너리를 만들어 놓고 리스트에 있는 순서대로 두 화학식의 키값을 호출하면서 모두 같은지 확인하고 모두가 같다면은 화학실에 있는 그 화학실들의 영어 이름을 출력해 주었습니다. 큰 오류들은 앞서 말한 것들이고 이외에도 리스트 요소를 불러와야 하는 상황에 그 인덱스 값을 타이핑해 놓은 등의 사소한 오류들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앞서 말했던 솔티드를 사용해서 수정한 코드입니다. 이거는 실무사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기능을 가지는 코드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성된 코드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먼저 랜덤으로 팀을 만들어 놓고 1709, 1509 팀을 이용해서 계속 시뮬을 돌렸습니다. 화학과 기기를 빌리고자 1번, 그리고 또 1번을 눌렀고 학번은 1709를 입력했습니다. 화학과 기기 목록이 뜨고 각각 대응되는 번호가 있어서 대여할 물품에 대응하는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 친구는 17번, 29번, 33번을 빌렸습니다. 학생들 명단이 있는 리스트의 첫 번째 리스트 큐에는 이 기기의 이름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과파가 반납을 하려 해도 반납이 되는지 보려고 과파 학번인 1509를 입력했고 1709가 아까 빌렸던 기기 3개가 떴습니다. 거기서 염화 이온 선택선 센서를 반납한 화면입니다. 제시된 문장에서 세 번째여서 해당하는 숫자를 눌렀고 다음에 반납하러 다시 들어갔을 때 목록에서 빠져 반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다시 빠져서 이제 염화이온 선택선 센서는 없고 2개만 남은 화면입니다. 빌린 기기가 하나라면 제시되는 목록 없이 바로 반납이 되고 기기 대여를 안 했던 2508의 학번을 입력한다면 대여한 기기가 없다고 뜹니다. 시약 검색을 하기 위해 염화칼슘의 화학식을 검색했습니다. 목록에 동일한 화학식의 시약이 있다면 이성질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영어 이름을 말해줍니다. 파이썬이 엑셀의 전체 목록을 다 훑었다면 검색이 끝났다고 떠서 그 전에 검색이 끝났다는 문장이 뜨기 전에 시약이 영어명이 나온 게 없다면 그 학교에 그 시약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CaCl2 말고 라우리 알코올을 대여한 화면이고 그리고 네 번째 기능이 시약 사용량을 입력하는 기능이어서 먼저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초기 양을 보려고 시약의 사용량을 0을 입력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사용 전엔 시약이 500만큼 있었던 걸 확인을 했고
다음에 사용량을 실제로 218을 눌렀는데 그 다음에 화면에 282만큼이 남았다고 결과가 출력됐습니다. 여기는 실무사님을 위한 항목인데 기능이 세 종류여서 1번을 입력하면 오늘 사용된 시약이 그 잔량을 확인이 시급하므로 무엇이 사용되었으며 얼마가 남았는지가 뜹니다. 미리 시약을 앞에 코드에서 사용을 해서 사용량을 입력해 놓았기 때문에 이 세 개가 사용했던 것들이 뜬 것입니다. 2번은 구매 내역을 업데이트 해주는 거라 산 양을 입력하면 잔량에 그만큼의 숫자가 더해져서 업데이트됩니다. 마지막으로 미반납 학생을 보여주는 코드인데 앞서 나온 학번으로 기기를 미리 대여해놓고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팀이 뜨고 어떤 기기를 반납하지 않았는지가 문장으로 뜹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코드를 짜고서 개선할 점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 랜덤으로 팀을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과제연구 상황에선 팀을 입력받아서 실행되도록 코드를 수정해야 되고 시약의 양을 조사해서 쪼기값을 정확히 입력을 해놔야 되고 빌릴 기기를 입력할 때 선생님들이 기기의 위치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종종 있어서 위치를 같이 알려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빌린 기기가 대여 중이라면은 그 대여 중인 팀에 가서 서로 언제 쓸지를 협상을 하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어떤 팀이 사용하는지 알려주는 기능을 추가하고자 했고 생물시 기기나 시약을 조사해서 따로 목록을 만들어서 추가해야 합니다. 저희가 한 거는 화학실만이기 때문에 시약 화학식을 입력할 때에도 파이썬으로 검색한 결과를 가져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은 저희가 일일이 찾아서 입력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더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탁과와 해당 과는 관리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시약뿐만 아니라 새로 들여온 기기도 같이 입력할 수 있도록 이런 점들을 개선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코드 자체도 길고 코드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도 너무 다양해서 코드의 우선순위가 잘 잡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MVP를 몇 시간 세우기 위해서 전체적인 해결 과정을 계략적으로 설계를 해봤는데 생각이 이때 더 정리되었고 무작정 시도를 했을 때보다 더 수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를 처리할 때 우선순위를 연관 관계를 고려해서 순서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감을 잡았고 직접 시도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에러가 정말 사소한 것에서도 많이 떴기 때문에 코드 자체 길이가 너무 떴었는데 코드 자체가 길이가 너무 길어서 에러를 확인하다가 익숙한 내용이면 그냥 넘기고는 제가 했었는데 나중에 에러를 찾은 경우는 다시 살펴보면 대부분 눈으로 읽지 않고 마음으로 넘겨짚어서 읽은 곳에서 발생한 경우가 많았어서 다시 한번 급할수록 더 천천하게 살피는 시간을 갖는 게 오히려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를 하면서 평소 내가 생각하던 코드보다 더 어려운 것을 도전해보고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스스로 모든 것을 완성시켜야 했기 때문에 책임감을 느끼기도 했고 또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도전해보면서 그 과정에서 정보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를 할 때 자신의 태도가 어때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